자, 동일한 복장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어서 계속 찍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제가 옷이 맨날 하나밖에 없나 보다가 아니고요. 계속 저는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 12월입니다. 12월 9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어차피 이거 너무 수업이 많아져가지고 한 번에 다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미리 이거를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옷이 똑같아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험생도 없겠지만은 오해를 좀 하지 마시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위클리 테스트 8회를 가고 있군요. MD생들은 앞으로 그 11, 12, 13회가 남았고요. 피트생들은 이제 8회 오늘 끝나면 9회, 10회 두 번만 더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공부가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죽지 마십시오. 항상 명심하십시오. 끝까지만 간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끝까지만 간다. 끝까지만 간다. 끝까지만 간다. 이 점만 생각하시고요. 뭐 남들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어떤 친구는 뭐 이걸 다 풀고 이것까지 술술술 푸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삼수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초시생 분들께서는요. 비교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항상 경쟁자는 자기 스스로다라고만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도 숙제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그거 갖다 지금 해설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낸 숙제 중에 하나가 NO2기하고 메틸기가 메타 위치에 있었을 때 얘를 먼저 붙이면은 배향이 안 맞고요. 얘를 먼저 붙이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결과물 어떻게 이런 놈을 만들어냅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냐면요. 벤젠에다가, 자, 여기다가 제일 먼저 질산항산 씁니다. HNO3, H2sulfur. 그러면 나이트레이션이죠. 그러면 NO2기가 달라붙었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틸기는 바로 안 붙습니다. 프리델 클랩 사큐레이션은요. 디액티베이팅 치환기가 먼저 붙어 있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다가 바로 수소 반응 같은 놈을 이용해서요. 그래갖고 아닐린으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아닐린도 역시 디액티베이팅 치환기이지만 프리델 클랩 사큐레이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화학종이지요. 그러므로 이놈을 갖다가 살짝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아실 할라이드를 가해줌으로써요. 아닐린을 아닐라이드라고 부르는 아마이드로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마이드로 변화시켜 준 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과정 그대로죠.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메틸 클로라이드의 AlCl3 이거는 프리델 클랩 사큐레이션이죠. 이 반응은 이제 일어나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여기다 바로 적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놈에 자, 주로 어디 가서 붙어요? 바로 메틸기가 바로 주로 파라 위치에 가서 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되지요. 그러면 자, 요건 오타가 났는데 CL이 빠졌고 AlCl3 네 번째 결과물까지 일단 됐지요.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질산항산 써서 질산과 황산을 써가지고요. 그래갖고선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수행시켜 줍니다. 자, 이거는 액티베이팅 치환기 랭킹 2등, 요건 액티베이팅 치환기 랭킹 3등이니까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요. 메틸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NH의 아닐라이드고요. 나이트로기가 요 탄소에 가서 달라붙어요. 라는 결과물 되겠죠.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그 다음인 나이트레이션 시킨 겁니다. 지요. 그러면 자, 산성 조건에 물을 가하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아마이드를 다시 아닐린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성 조건에 물을 가함으로써 아닐린으로 바꿔준다. 자, 산성 조건에 물을 가해서 혹은 염기성 조건에 물을 가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닐린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을 갖다가 수소로 바꿔주면 끝나죠. 그게 무슨 시약이 있어요? 바로 NaNO2HCl, 이게 다이어조 치제션 조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HNO2가 되겠죠. HNO2가 바로 요거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닐리움, 일일이 쓰려니까 힘들군요. 자, 이와 같은 다이아조늄 솔트가 얻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다이아조늄 솔트의 이 부분을 갖다가
수소로만 바꿔주는 시약 H3PO2지요. 그러니까 H3PO2를 씀으로써 수소로 바꿔주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서로 간의 메틸기와 NO2기가 메타 위치에 붙어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5번 결과물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숙제를 한번 내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갔을까? 왜 이렇게 갔을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이었어요. 2번 한번 방향적 화합물에 관한 성질부터 한번 파악해 봅니다. 자, 이건 무슨 화합물일까요? 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요. 이렇게 피오비탈에 있습니다. 피오비탈에 있습니다. 피오비탈에 있습니다. 전자쌍이 있어요. 전자쌍이 있어요. 하나는 sp2에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파전자가 될 게니까 안티아로마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왜 불안정한 안티아로마틱을 굳이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냥 아예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전자쌍이 말이죠. 전자쌍이 sp3에 차지합니다. sp3에 차지합니다. sp3에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존재하면요. sp3에 전자쌍이 있다는 것은 뭐니? 평면 구조를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난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안티아로마틱이다 라고 할 것도 없고요. 방향족성인 아로마틱은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난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에요. 두 번째 비화합물은요. 파전자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중결합부터 뭐라 그랬죠? 그럼 파전자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소엔 분명히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는데 한 쌍은 피오비탈을 차지하게 되면은 파이전자의 개수가 6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B는 아로매틱이에요 라고 구조를 보고선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C는 마찬가지겠죠. 황에 있는 전자쌍 한 쌍은 피오비탈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는 sp2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파이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여섯 되니까 역시 똑같은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므로 황은 혼소고비탈이 sp2예요 라고 이렇게 확인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뭐죠? 파이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질소에 있는 전자쌍은 어디 있을까요? 피오비탈에 있으면 엔테르마틱 되죠. 그러니까 sp3로 도망갑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sp3 질소가 될 것이고요. 요 화합물은 난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리을은요. 마찬가지죠. 피오비탈만 보는 거죠. 주르르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게 보여지세요? 파전자 개수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아로매틱 컴파운드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내용이 미흡한 친구들은 도대체 왜 피오비탈에 있고 왜 sp3에 있고 이런 것이 헷갈린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막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용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기억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니은 sp2다라는 거 맞죠? 파이전자는 모두 6개다라는 것도 맞습니까? 예, 예, 리을은 D와 E의 파이전자 중 D가 안정하다. D는 아나로마틱, E는 아로마틱. 그러니까 틀렸죠. 아로매틱이 더 안정해야 정상적이죠. 정답은 2개만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 이제 문제 2번이었습니다.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씩 반응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수소 반응 팔라듐 차콜 썼어요. 아, 환원. NO2가 NH3 환원. HCl, 피리딘, 촉매, 피리딘을 갖다가 HCl 염산 잡아먹는 역할일 것이고요. 아하, 아마이드로 바꿔주는 반응. 아닐라이드. 아마이드로 바꿔주는 반응. 그 다음엔 황산 썼으니까 아, 진한 황산이겠구나. 설포네이션.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가서 붙겠니? 얘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오르스도 가능, 파라도 가능할 땐 주로 파라로 많이 갑니다. BR2, FeBr3, 아, 할로지네이션, 얘는 액티베이팅 오피 딜렉터, 얘는 디액티베이팅 메타 딜렉터, 어느 위치인가요? 아, 저요. 바로 오르소 위치에 가서 BR이 붙은 결과물이 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산선 조건에 물을 가였습니다. 아닐라이드, 아마이드가 암이 될 것이고요. 뉴트럴라이즈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자,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는 설폰 이탈 반응도 가능하고요. 얘를 갖다가 다시 아닐린으로 바꿔주는 반응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설폰 이탈 반응을 수소로다가 대체시켜주고 여기는 아닐린으로 바뀌어주는 반응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는 Na2HCl 다이아조치제이션 반응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Br이 있었고 다이아조늄 솔트 Cl 썼으니까 Cl 음이온까지 이렇게 쓸까요? Ki 바로 누구 바꾸는 겁니까? I로 바꿔주는 시약이죠. Br 그대로 있었고요. 정답 기억은 그래 과정이 틀림이 하나도 없구나. 최종적인 결과물은요. 요 반응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만 나타내 줬는데 이게 반응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그대로 또 쫓아가 봅니다. Br2에 PBr3, NO2 나이트로벤젠, 디액티비티 처리 메타딜렉터, 메타에 가서 붙어라. NO2가 여기 있었으면 메타에 가서 붙어라. 수소 반응 팔라디움, 차콜 썼습니다. NO2를 NH2로 바꿔주는 시야. NaNO2HCl, 다이어조치제이션. 아릴 다이어조늄 솔트가 얻어져 주는 이런 결과물. HBF4 뭐로 바꾸는 겁니까? 이 부분을 F로 바꿔주는 쉬만 반응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BR 여기 있었고 F 여기 있는 결과물. 그래, 니은 틀릴 바가 없구나. 라는 거죠. 이 반응들이 이렇게 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죠? 또 똑같이 NH2로 바꿔주는 반응. HCl, 피리딘 같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닐라이드, 할로제네이션, 그래. 오피딜렉터니까 주로 파란으로 많이 갑니다. OH 음연에 물, 산성 조건에 물을 가거나 염기성 조건에 물을 가면 NH2로 바꿔주는 반응. 그 다음에 다이아조치제이션, 그 다음에 CuCl 쓰니까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여긴 오타가 났군요. CuBr, 여기가 CuBr로 교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래 쓸게요. Br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여기에 N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uBr을 쓰면서 Br로 바꿔주는 결과물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물 이거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주 생성물을 올바르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풀어봅시다. 힘들다. 문제 4번입니다. 대부분의 다이아조 화합물, 이런 걸 다이아조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불안정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안정합니다. 왜 안정할까요?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중결합의 N, 요거 N2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효시전압 플러스, 요거 효시전압 마이너스예요. 바로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갖다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놈을 갖다 보자. 전자가 넘어가고 전자가 밀려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공명구조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단위결합되고 N, 3중결합 N 이렇게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화물을 가만히 보시죠. 파이 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니까 전자쌍이 있고 전자쌍은 p 오비탈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오각골이 음이온 아로마틱. 그러니까 왜 얘는 안정하니?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그래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기억 올바릅니다. 두 번째, 안트라스는 이 부분의 결합 길이가 2번, 3번의 결합 길이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공명을 한번 그려보세요. 공명을 갖다 몇 가지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보면 1번, 2번의 공명 구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번, 3번의 이중결합인 구조보다는 1번, 2번의 이중결합인 구조가 공명상 많이 그려져요.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은 일단 기억하시기를 1번, 2번은 2번, 3번보다 더 짧은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현상은 나프탈렌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프탈렌과 안트라스는 1번, 2번이 2번, 3번보다 더 짧은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될 것이에요. 공명을 그래서 파악하면 됩니다. 자, 요 화물 보실까요? 요 화물은 방향적이다 그랬습니다. 파이전자 개수가 세어볼게요. 여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개가 일단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은 피오비탈 하나가 있고요. 피오비탈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파전자 개수 쫙 연결되어 있는 피오비탈은 14개죠. 그러면 삼중결합이 있는 나머지 삼중결합이 있는 전자는 피오비탈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피오비탈은 요건 아로매티스트랑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피오비탈들이 주르륵 연결된 것이 14개가 존재하므로 14개다라는 것은 4n 플러스 2에서 n 값이 3인정수 값입니다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물은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라는 확인은 정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올바릅니다. 문제 4번은요. 이런 화물은 구조가 머릿속에 지나가 주셔야 합니다. 구조가 지나가 주는 것이 맞고요. 내용을 잘 파악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문제 예제 5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무슨 반응인가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는 순간, 요거 봐라. 언하이드라이드의 AlCl3. 프리델 클랩스 아실레이션. 그러니까 AlCl3가 전자쌍을 당겨 먹음으로써 바로 이 부분이 AlCl3의 전자쌍을 갖다 쫙 당겨주니까 이 부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부분에 아실리움 이온이 형성돼 주는 과정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물은 메톡시기의 배양성 오피딜렉터 주로 파라위치에 가서 많이 붙겠지 뭐. 그러니까 파라위치에 가서 이와 같은 프리델 클랩스 아실레이션 반응이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여기가 COH가 되는 거 보이세요? COOH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죠? 여기에 음이온이 생겼죠? 음이온이 생겼을 때 산성 조건에 물을 가해주니까 수소이온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카복시산이 됩니다. 라는 것이 결과물 A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성 조건의 아이온 아말감, 클레멘센 반응이구나 라는 거죠. 그럼 B 결과물은 이렇게 되겠죠. 메톡기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돼서 그대로 COH가 되겠죠. 이 부분이 CH2로다가 바뀌어줍니다. 카보들이 CH2 바뀌어주는 클레멘센 환원 반응입니다. 알데드와 케톤의 카보들을 갖다가 CH2로 바꿔주는 반응이죠. ALC,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B가 됐고요. SOCl2 쓰면 C가 됐죠. SOCl2는요, 알코올이나 카복시산의 OH를 Cl로 바꿔주는 시약입니다. 이렇게 돼서 Cl로 바꿔주는 시약을 갖다 SOCl2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 결과물은 바로 이놈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AlCl3 또 썼어요. 그러니까 또 뭐니? 또 프리델캅스 아실레이션이죠. AlCl3가 뺏어 먹고 카보케톤만 아실리움이 만들어주고 벤진 고리츠가 공격하는 분자 내부의 프리델 클랩스 아실레이션이지요. 그러면 D 결과물은요. 이렇게 돼서 메톡시가 있으면 이렇게 육각형 고리가 형성돼주는 이런 결과물이 얻어져 주겠죠. 아실리움 이온이 붙으니까요. 이와 같은 결과물이 바로 D입니다고요. 또 마지막인 산소 조건의 아이온 아말감 그랬으니까 또 클레멘센 환원 반응이죠.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마도 여기에 육각형 고리가 붙은 이런 결과물이 D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A, B, C, D 이 중에 틀린 거 찾아주면 B번이 틀렸죠. 두 번째 알데히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2번이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이게 틀렸죠. 자, 문제 6번 한번 가볼게요. 아로메티스텔 또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파전자 한번 따져보시죠. 파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당연히 안티아로마틱 컴파운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전자 개수 따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아로매틱 컴파운드가 되겠죠. 4n 플러스 2를 만족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파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의 질소에 있는 비공전성은 피오비탈에 하면은 역시 인돌이죠.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따져보세요. 이중결합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여기 있는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하면 역시 이것도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는 것은 당연하죠. 아로매틱이고요. 자,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요 탄소의 혼성 비타는 sp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non aromatic compound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지요. 정답 3개 다 맞죠?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되는 게 되겠습니까? 꼭 되어야 돼요. 선생님 어떨 때는 전자성이 p-오비트를 있고 어떨 때는 sp2에 있고 막 헷갈려 죽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파악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용만 파악하면 그런 질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내용을 잘 파악해서 구조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인식하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보십니다. Br2, FeBr3를 반응시켰을 때 친전자성 반인조 치환 반응이구나. 피리딘 같은 놈은 원래 3 포지션이죠. 하지만 이런 치환기가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공명을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전자쌍이 이렇게 밀려나가면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그럼 공명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다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질소가 있었고 여기가 플러스를 띱니다.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전자쌍이 이렇게 밀려가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띄겠죠. 또 전자쌍이 이렇게 밀려들어가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띄겠죠. 그럼 플러스를 띄는 위치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플러스를 띱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일렉트로파일, 이건 Br 플러스가 붙는 거죠. Br 플러스가 수소와 대체가 되는 친전자성 방위적 치환 반응에서는 플러스를 고 있는 탄소 쪽보다 플러스를 띄는 탄소 쪽보다 플러스를 띄지 않는 탄소 쪽, 즉 여기와 여기에 가서 이 여기에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수소와 대체되는 결과물을 얻어야 정상적이겠지요. 그러니까 반응시켰을 때 두 화합물의 중성물의 치환되는 위치는 같다. 이걸 한번 또 확인해 보자고요. 공명을 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전자쌍이 이렇게 넘어가는 공명이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만 그리면 자, 그대로 공명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공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소는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가 밀려 들어가고 밀려 나가면 마이너스가 여기 띄겠죠. 밀려 들어가고 밀려 나가면 마이너스가 여기 띄겠죠.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를 띄는 위치가 바로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즉 여기하고 여기가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므로 플러스 화학종은 바로 요 위치와 요 위치에 가서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만 맞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플러스가 띄는 화학종이 붙는 것이고요. 아니 여기하고 여기에 플러스를 띄고 있으므로 여기하고 여기에 플러스 화학종이 붙는 것이고요. 요 놈은 여기하고 여기에 가서 플러스를 띄는 화학종이 붙게 될 거예요. 붙는 위치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아민 치환기가 붙어있는 피리딘은 자, 요 놈은 친전자성 반인조 치환 반응에서 C3와 C5 위치에서 치환됩니다. 요거 1번이면 2번, 요거 3번, 4번, 5번 맞죠? 3번과 5번에서 치환됩니다. 왜? 이 부분이 공명상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야지만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니은은 올바르죠. 기억 맞고, 기억 틀렸고, 니은 맞죠. 위화물의 친핵성 반인조 치환 반응할 때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이 부분이 리빙 그룹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아니죠. 리빙 그룹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치환기는 둘 다 좋은 이탈기이다라는 표현은 말 자체가 되질 못합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고요. 기억 디귿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문제 7번 문제였었어요.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여기 뭐야 이 전자칠판에서 혼자 강의하는 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3시간 반 강의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얼굴도 마주보고 학생들의 표정도 읽어가면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일 못하는구나.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는 뻘쭘하게 그냥 저기 저 제작팀 저 친구랑 나랑 둘만 골방에 갇혀갖고선 지금 찍고 있는 관계로 한 2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들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가끔가다 한마디만 드려볼까요?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요. 어떤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과목은 다른 과목 잘못 봤는데 그 과목은 시험을 잘 봤대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라는 것은 참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벌써 이미가 강의 다 선택하셔서
이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시죠. 사람마다요, 기본 베이스가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공부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는 화학에 상당히 강점을 있는 상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강점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베이스가 나와 다르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거를 갖다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점수 탓을 선생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학원은 오로지 한 가지만 얘기하죠. 시간 절약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 절약해 주는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학원이 도대체. 자꾸 학원에서 일단은 이상하리만큼 홍보와 이상하리만큼 광고, 잘못된 오보들이 난무해서요. 마치 누구 강의를 잘 들으면은 시험을 잘 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그 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절약이 되면은 충분히 좋은 선생이고 좋은 학원인 것이고요. 시간 절약이 되지 못하면 그건 선생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기간 3년 내지 5년 왜 합니까? 피트 수험생 여러분. 이거 1년 내지 2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시험 범위 내에서만 정확하게 공부한다면 1, 2년 만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자신감 갖고요. 끝까지만 임하는 수험생 되길 바랄게요. 자, 문제 한번 이것도 풀어봅니다. 자, 3치환, 4치환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배양성 보자고요. 일렉트로팔이 어느 위치에 붙어요죠. 얘는 뭡니까? 메타 딜렉터, 얘는 뭐죠? 오피 딜렉터, 얘는 뭐죠? 메타 딜렉터. 결정났죠? 바로 이 위치가 돼야죠. 얘한테 파라 위치, 얘한텐 메타 위치 결정났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로파일 제 위치에 가서 잘 붙었습니다. D는 자, 요건 마찬가지죠. OP 딜렉터, 요것도 OP 딜렉터 누가 됐어요? 제가 랭킹 1등 부류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따라가 주어야죠. 그러면 얘는 OP니까 여기나 혹은 여기 가서 붙는 결과물 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붙는 결과물이나 여기에 가서 붙는 결과물은 얘의 배양성을 따라가 주었습니다. 좀 더 센 놈을 따라가 줍니다. 라는 이유이지요. 니은도 맞죠. 이것은요. 이것은 일렉트로팔이 붙을 때, 자, 얘는 메타 딜렉터, 얘도 메타 딜렉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요? 결정 났잖아요. 여기가 얘한테 메타, 얘한테 메타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가서 일렉트로팔이 달라붙었습니다. 라는 것은 역시 틀릴 바가 없어요가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 일렉트로팔이 어디 가서 붙습니까? 자, 얘는 OP 딜렉터, 액티베이팅 치환기 랭킹 1등. 요거는 액티베이팅 치환기 랭킹 3등.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배양성을 따라가서 여기에 가서 달라붙은 놈, 여기나 여기에 가서 달라붙는 놈이 되지 여기 가서 붙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9번 한번 가볼까요? 자, 역시 또 방향족성에 관한 성질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열되어 있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전자가 요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요렇게 넘어간다. 공명을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거 칠각골이네요. 자, 공명을 그려봅니다. 요건 오각골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띄고 여기가 플러스를 띄죠. 자, 요 한번 보시죠. 칠각골이 양이온 아로마틱, 오각골이 음이온 아로마틱. 아로마틱이네요. 그러면 요 결합은 단일 결합의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아로마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공명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 거기 보면 디귿 지문은 틀린 거죠. 이중결합이 가지고 있으므로 두 고리 간의 휘전은 이 휘전은 가능합니까? 네, 단일 결합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휘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지요. 기억은 A는 요거는 칠각골이 양이온 아로마틱, 오각골이 음이온 아로마틱이므로 단일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틀린 겁니다. 디귿 지문 잘못되었고요. 자, 요 화합물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것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 곁다리가 없을 때에는 이거는 난 아로마틱입니다. 에잇 아듈렌 난 아로마틱. 근데 요 곁다리가 있음으로써 요 부분이 파전자가 평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요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건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에요. 요건 아까 했던 거죠. 파전자 14개짜리입니다. 아로마틱 컴파운드. 아로마틱이고요. 자,
칠각고리 음이온입니다. 이건 뭐라 그랬죠? 난 아로마틱 혹은 안티 아로마틱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난 아로마틱이나 안티 아로마틱이 돼야 되므로 요거는 화합물이 아로마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요 화합물은 카본 대 산소 쪽으로 곡면 구조를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칠각고리 양이온 되죠. 칠각고리 양이온이니까 역시 이것도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로마틱 맞죠? 자, 이 화합물은 붕소 화합물입니다. 붕소는 p 오비탈이 비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가 보이십니까? 파전자 개수는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넷. 전자쌍은 질소에 있는 전자쌍은 p 오비탈을 차지해 주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파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고 모든 원자의 p 오비탈이 모두 다 있는 구조를 가지므로 이 화합물은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화합물들을 보는 순간에 아로마틱, 난아로마틱, 안티아로마틱을 따지는 문제는 아마도 한 문제는 꼭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꼭 기본적으로 따질 수 있는 수험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딱 풀고요. 이제 위클리 테스트 8회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스타팅 물질의 AlCl3 보는 순간에 프리델 클랍스 알킬레이션이구나 라는 거 맞죠? AlCl3가 전자쌍을 훅 당기죠. 카보케타이온 생겨주겠죠. 벤젠고리가 탄소 쪽을 공격해 줍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일단은 이렇게 벤젠이 있었고, 야, 이렇게 가서 붙은 이런 결과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결과물이 일단 얻어질 겁니다. 물론 AlCl3가 이 상태에서 멈춘다가 아니겠죠. AlCl3가 좀 더 과량이 있다면 여기서 또 AlCl3가 전자쌍을 당겨주겠죠. 그러면 여기가 또 카보케타이온 되겠죠. 그럼 벤젠고리가 또다시 공격하는 분자 내부의 프리델캅스 알킬레이션 반응이 또 한 번 일어나 줄 수 있습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결과물은 아마도 이렇게 된 결과물 아닐까요? 이런 결과물이 A라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아하,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첫 번째는 분자 간의 프리델캅스 알킬레이션, 두 번째는 분자 내부의 프리델캅스 알킬레이션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산성 조건에 반응을 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산성을 감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즉, 여기가 단일 결합되면서 여기가 CH3가 되고 카보케타이온 생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카보케타는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나요? 자, 2차 카보케타이온이죠. 여기 있는 수소가 넘어가 줌으로써 리어레인지먼트로다가 2차가 3차 쪽으로 재배열을 해줍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3차 카보케타이온 되었으니까 벤젠고리가 공격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고리가 얻어져 줍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벤젠고리에 오각형 고리가 얻어지는 결과물, 이렇게 결과물 얻어지는 거 되겠습니까? 즉, 프리델캅스 알킬레이션 반응을 일으켜 주는데 산성 조건에서 이중결합에 먼저 첨가가 됨으로써 2차 카보케타이온이 생겨주게 되고 2차가 수소의 리어레인지먼트로 해서 3차 쪽으로 이사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벤젠고리가 공격합니다. 그러면 분자 내부의 프리델 클랍스 알킬레이션 반응으로 이와 같은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것이에요.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 이거라고요. 네, 자, 그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자, 이번엔 아닐린을 2당량을 사용해 줬어요. 산성 조건입니다. 당연히 이중결합이 먼저 공격하겠죠. CH3 되고 여기가 플러스 띕니다. 단일 결합되면서요. 그러니까 먼저 얻어지는 결과물은 이런 놈이 얻어질 거예요. 이렇게 카보케탄이 얻어져 줍니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당량을 썼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자, 아닐린이 또 있어요. 요 아닐린이 너 카보케탄 띄고 있구나. 내가 카보케탄 쪽으로 공격할게요. 라는 반응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은요. 자, 이거 한번 좀 깨끗이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이중결합이 카보케탄 쪽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결과물은 이렇게 얻어주겠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탱탱 탄소에 벤젠고리가 붙어 있는 놈이 되고, 여기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라는 결과물 되겠어요.
자, 이중결합이 카보케톤을 갖다 공격해서 탄소 공격을 늘려주는 반응인 겁니다. 이런 반응 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반응 잘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기억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이당량을 썼습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물 되고, 자, 만들어졌어요. 자, 벤젠고리가 공격해 주겠죠. 분자 내부의 프리달 클랩스 알킬레이션 반응이죠.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각형고리죠. 그다음에 여기가 벤젠고리가 붙어 있겠죠. 그다음에 메틸기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결과물 얻어져 주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잊어버릴 거예요. 이 반응 기억 좀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카보케톤 생겨주고 이중결합이 이 스타일렌의 이중결합이 카보케톤 쪽을 공격해서 탄소 공격을 늘려놓은 다음에 새로이 생긴 카보케톤을 벤젠고리가 공격하여서 분자 내부의 반응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올바른 주 생성물로 손색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자, 위클리 테스트 8회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피트생은 9회 10회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고 아마도 한 4월이나 5월 달쯤에 이 강의를 듣고 있겠지요. 예, 여러분들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까지만 갑시다. 그리고요,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고요. 비교해서 기죽지 마세요. 아마도 모의고사 같은 거 지금 보고 있는 수험생이 있을 겁니다. 초시생들은요, 모의고사 잘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공부 4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그 모의고사를 갖다 잘 볼 만큼 실력을 배양한다 하면은요, 당신은 이미 피트 공부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모의고사 못 본다고 기죽지도 마시고요. 못 봐도 그럴 수 있다. 내가 끝까지 가서 올해 8월 달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올해겠죠. 올해 8월 달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합격할 만큼의 성적을 꼭 받겠다라는 의지로 끝까지 임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위클리 테스트 8회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9회 10회를 또 연달아 이어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걸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